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안녕하세요.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지윤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약해진 뼈는 일상생활 중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골절을 경험한 골다공증 환자의 80%는 1년 후에 보행기를 사용해야 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다고 하는데요. 또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은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골다공증과 노인성 골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2대의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단 자막으로 나가는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골다공증과 노인 골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골다공증과 노인 골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종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주제가 이제 골다공증과 노인성 골절인데요. 먼저 골다공증이 어떤 질환인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다공증 하면 일반적으로 뼈가 약해지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세하게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말 그대로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뼈에 구멍이 많다. 다시 말해서 뼈 성분이 꽉 차 있어서 튼튼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로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골다공증을 정의하기를 골량이 감소하고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골격계 질환이다. 결과적으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의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이거를 좀 간단히 얘기해서 뼈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질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에 구멍이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뼈가 약해져서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뼈의 상태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뼈는 해면골과 피질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는 거는 스펀지 모양으로 생겨 있는 해면골이고요. 네. 해면골은 피질골보다 그 골 대사가 많이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정상인 경우에는 구멍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반면에 이제 뼈의 흡수가 많아지면은 이 구멍이 커져서 뼈가 엉성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쉽게 골절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이제 피질골이라고 해서 우리 팔다리처럼 긴 뼈는 이게 단단한 피질골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웬만한 충격에는 골절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골다공증이 되면 이 단단해야 될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뼈가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이렇게 약해진 뼈는 부러져도 아주 여러 조각으로 부러지는 네. 분쇄골절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약해지면 아까 그림처럼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숭 뚫려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손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부러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골다공증 자체는 그다지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제 골절이 되면 여러 가지 골절 후유증 같은 게 많죠. 그래서 우리 골다공증이 되면 잘 부러질 수 있는 부위가 허리의 척추라든지 손목 넘어지면서 잘 다치는 손목이라든지 또 우리 신체적으로 이게 뭐 보행하는 데 문제가 되는 이제 뭐 고관절 부위라든지 어깨뼈도 이게 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척추골절은 이제 본인도 모르게 잘 부러져요. 그래서 이게 별로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도 등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괜찮아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등이 많이 휘어지고 그러다 보면 폐활량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심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키가 작아지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많이 굽어지면 네. 앞을 보는데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 뭐 소화 기능에도 약간 장애도 올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는 아니지만 고관절 골절인 경우에는 노인들한테 많이 발생하는데 이 활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많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삶의 질도 떨어지고 물증도 생기고 그래서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는 치료를 예방도 하고 치료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이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자료를 보니까 1년 내 사망률이 여성의 경우는 16%, 남성도 한 22% 정도 돼서 남성에서 사망률은 좀 더 높고요. 네. 2년 내 사망률도 한 28%라고 하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이런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가 첫 번째 이제 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이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뼈도 노화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골밀도는 한 30세 전후에 이제 네. 가장 높다가 35세 이후에는 한 매년 한 1% 정도씩 이렇게 소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50세 전후에 표에서 보다시피 급격히 골 소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뼈가 약해진다는 건데, 네. 그래서 노인 인구의 분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0년에 한 11%였는데 2017년 금년에는 한 14%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2026년에는 한 20%가 넘는 일본 다음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험 관련 자료를 보니까 2005년 건데, 그다음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이 한 107만 명 정도 했는데요. 네. 2008년에는 146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아마 최근에는 뭐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의료기관을 찾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골다공증은 이제 여성에서 한 38%, 남자가 한 8%, 그래서 여성이 한 4배 이상 높다고 하니까 특히 여성들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으니까 그럴수록 이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과 좀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이제 골다공증이 늘수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골절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 자료를 보니까 50세 이상의 골다공증에 대한 골절 발생 건수가 2005년도에 19만 건이었다가 2009년에 21만 건으로 매년 한 3.5%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또한 골다공증 환자 골절 중에서 80%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특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50세 이상의 그 여성이 평생에 골다공증 골절로 인해서 한 번 이상 골다공증 골절이 될 확률이 한 60%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으로 보면은 50대 이후 그리고 또 성별로 보면 이제 여성분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성분들이 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골다공증이 이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있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나이 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나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네. 특히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이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특히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이 이게 뼈에 작용을 많이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은 이제 뼈가 흡수되는 이게 다시 말해서 이제 뼈가 파괴되는 속도를 늦추고 뼈에서 칼슘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이제 억제하는데요. 50세 이상의 여성이 폐경기에 접어들면은 이런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네. 뼈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파괴되는 양이 많아져서 아까와 같이 이제 구멍이 많이 생겨서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될 위험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여성들은 아무래도 갱년기를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네요. 그럼 이제 골다공증이 있을 때 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도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위가 되게 아까 보셨던 척추 네. 부위죠. 척추가 지금 아마 순위로는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척추, 네. 네네. 그 다음에 넘어지면서 젊은 사람도 뭐 세게 넘어지면 잘 부러지는 부위긴 하죠. 손목뼈.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렇게 심하게 넘어지지 않았는데도 손목뼈가 잘 부러질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는 이런 대퇴부에 전자부 골절이 이제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뼈, 이 부위에도 이제 해면골이 많은 부위라서 골절이 잘 됩니다. 2005년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고관절 주위 골절이 이제 한 10만 명당 134명으로 발표됐고요. 네. 이런 거 보면 우리 창원 지역의 인구가 뭐 한 110만 명이라 하면 네. 1년에 한 뭐 1,400명 이상이 이런 골절로 고생을 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네. 고관절 골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이제 빨리 해야 되고요.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대퇴부, 손목 그리고 척추 이런 부분들이 골절이 잘 된다는 건데 이 각각의 골절 부위마다 어떻게 골절이 생기는지 그리고 골절이 발생을 한다면 치료는 잘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사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그 맨 왼쪽 사진은 이제 손목 골절인데요. 아마 부러지면서 금방 가가지고 이제 부모만 된 사진인데 넘어질 때 이 골다공증이 되면은 단순히 금방 가는 게 아니고 아주 여러 조각으로 분쇄가 되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도 해야 되고요. 네. 골결손이 많으면 뼈도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고생하고요. 두 번째 그림이 이제 고관절 골절 부위 골절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이런 엉덩이 부위는 활동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건강 회복도 힘들고 네. 그래서 예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맨 오른쪽에는 척추 골절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절이 되고 많이 휘어지고 심폐기능도 약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 골절 치료는 뭐 척추 성형수라고 해서 시멘트 같은 걸로 그 안에를 채워서 통증도 없애고 어떤 강도도 높여서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골다공증 골절이 더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더 특히 이제 골다공증을 주의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 경우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폐경기 여성이라든지 또 젊은 사람도 요새 뭐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하면 네. 저체중에 들어가서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겠고요. 또 지나친 음주나 흡연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운동 부족 같은 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영양 섭취가 잘 안 된다든지 본인이 앓고 있는 만성병에 의해서 2차성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골다공증은 이렇게 이제 발생 원인이나 임상적인 특징으로 보통 1차성, 2차성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차성, 2차성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1차성은 여성에게서 폐경기 이후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우고 2차성은 70세 이후의 남녀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1차성은요. 네. 우선 폐경기 이후에 발생하는 건 1차성을 좀 분류를 하는데 네. 1차성 중에서 이제 폐경기 여성한테 발생하는 걸 그 유형으로 제1유형이라고 하고 네, 제2유형. 예, 70세 이후에 남녀에서 발생을 제2유형이라고 하는데 뭐 편의상 그렇게 분류해서 뭐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2차성이라는 거는 이제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쿠싱 증후군이라든지 네. 또 당뇨병과 같은 이런 내분비 질환이 있을 때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 질환으로는 이제 다발성 골수종 이런 경우에도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만성 신부전증 같은 대표적인 신장 질환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뼈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뭐 소화에 문제가 되는 유절제를 시행했거나 간담도 질환이 있어도 골다공증이 2차성으로 생길 수 있고요. 뭐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도 2차성에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저는 이제 듣다가 좀 궁금한 점이요. 이제 몸무게가 적을수록 마른 비만에게 잘 생긴다고 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살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무게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뼈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저체중도 이 골다공증에 좀 영향을 받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아무래도 이제 노화에 의해서 저 위험도가 높다고 계속 나와 있죠. 그런데 체중이 굉장히 줄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른 체중이 많이 마르게 되면 골량도 감소하는데 대개 이제 근육량이 떨어지고 피하 지방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적어서 뼈가 가지고 있는 강도가 자꾸 약해지게 되고요. 물론 이제 체중이 많아지면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뼈를 이제 강도를 좋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고령인 경우에는 또 지나치게 체중이 많이 나가면 또 아무래도 골관절염이 또 잘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 골다공증과 노인성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2대 열어놓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뼈가 좀 시리다,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잘 느끼지는 못하고요. 이제 골절이 되게 되고 나면 내가 골다공증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전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거의 잘 모르고 이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골밀도 검사하면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전에 잘 모르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침묵의 질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나 등에 통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그때야 이제 내가 골다공증이 있구나 이렇게 네. 이제 알게 되고 그런 경우는 대개 이제 보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보다 이제 이런 사회 활동을 잘 못하니까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증상으로 보면 뭐 육체적인 거 말고도 사회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골절이나 되고 하면 사회적 적응이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뭐 우울증 증상 같은 네. 경우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뭐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골다공증 진단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 많이 알다시피 골다공증 진단은 물론 이제 골절이 돼서 이제 오는 경우가 많겠지만 네. 기회에 해보는 거는 이제 골밀도 검사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골대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생화학적 지표를 측정하는 거죠. 혈액 검사로 하는 건데요. 네. 이건 골밀도 검사를 하는 이 사진이 되겠고요. 왼쪽에는 이제 저런 골밀도 방법 중에서 네.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이라고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아마 90% 이상이 거의 이 방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제 척추하고 고관절부를 측정을 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 그 범위를 보고 네. 내 골다공증 정도를 이제 가늠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들은 미리 골밀도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이제 검사를 받으면 진단 기준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표에서 봤듯이 네. 이 골밀도 검사는 가장 골량이 많은 젊은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T-스코어라는 게 있고요. 네. 같은 연령대로 구분하는 G-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는 이 T-스코어라는 거에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젊은 사람 중에서 골밀도가 높은 그 평균치하고 내 뼈의 골량을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표준 편차가 나느냐에 따라서 합니다. 표준 편차로 설명을 하면 저렇게 정상은 1.0 표준 편차 이하, 네. 골 감소증은 1.0 이상에서 2.5 표준 편차 이하, 2.5 표준 편차 이상이면 골다공증이고 여기에 골절까지 더해지면 심한 골다공증이라 하고요. T-스코어는 이제 되게 마이너스 표시로 많이 하니까 그거는 아마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골절이 되기가 쉽고 골절 후에는 또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뼈 건강을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증상이 없다 보니까 미리 가서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는 분들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골밀도 측정은 언제 좀 필요할까요? 되게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하죠. 그래서 제일 많은데 아마 폐경기하고 관련된 네. 여성에서 좀 많겠습니다. 근데 폐경기가 아직 안 됐더라도 무월경이 한 6개월 이상이 지속이 된다든지
네. 또 폐경기 중간에도 이제 위험인자가 있다든지 뭐 당뇨병이 있다든지 무슨 다른 무슨 뭐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폐경기 후에 나이가 많은 여성들,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 경우에는 뭐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뭐 반드시 해보는 게 좋겠고요. 70세 미만이라도 골다공증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네. 인자가 있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모르게 어디 검사했는데 척추골절이 있다 하면은 네.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성,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2차성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서도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과거에 골다공증으로 이제 치료를 받았던 분들도 뭐 중간에 중단했거나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골다공증과 노인성 골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상담 전화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어떤 질환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네. 그런데 발가락이 시리고, 네. 발 밑에 떡이 하나 붙은 거, 돌이 하나 붙어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주 그 무릎이랑 다리 이런데 발목이랑 많이 아파요. 무릎이랑 발목이랑 많이 아프시고 혹시 연령대가 얼마나 되시나요? 내가 30년생이고 88살입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환자분 설명만 들어가지고 현재 골다공증, 뭐 노인이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제 골다공증성하고 관련된 증상이라기보다는 제가 네. 봐서는 아마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무릎이라든지 뭐 이런 근타 관절, 오래 드시면서 이제 뭐 팔다리를 뭐 많이 활용하게 되시면 손가락에도 관절염도 올 수 있고 발가락에도 관절염도 오고, 제일 많은 건 이제 무릎이죠. 네. 척추에도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오는데, 아마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직접 골다공증과는 관련이 있는 증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상담하시는 분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진단도 받고 또 골다공증이 있다 하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시청자분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뭐 내원하시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골다공증 주사도 맞아봤고, 네. 골다공증에 대해서 매일 약도 먹고요. 약도 드시고 지금 골다공증 주사도 맞아보셨다고 하시는데 좀 호전되는 증상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그 발가락이 시리서, 네. 추워서 발가락이 시리서 아주 맹해요. 그게 이제 또, 뭐 다리는 물론 나이 들어서 그만 네. 골다공에서 발이 발목이고 무릎은 아프다고 보더라도 네. 발가락 있는 데가 시리고 나무살 같아서. 아무래도 골다공증도 있으시고. 예, 전화 주신 분 지금 제가 잘 들었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골다공증과 관련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액순환이 좀 약해져서 네. 혈관 질환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좀 시리고 차갑다고 하기도 하고,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또 신경통 때문에 발가락이나 이 장단지나 뭐 이런 데가 이렇게 저리고 네. 시리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좀 더 자세히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선생님께서 50세 이상 폐경기 여성이나 또 척추 골절이 있는 사람들은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골다공증이 있을 때 골절이 발생을 하면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치료는 이제 골다공증 자체는 이제 내과적 치료로 이렇게 뭐 약물 치료가 제일 뭐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은 골다공증이라는 게 약물로만 치료된다고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뭐 식사 같은 거 잘하는 식이요법, 또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는 운동요법도 있겠고, 그다음에 적절한 그 자기의 골다공증 상태에 따라서 어떤 약물을 치료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절이 되면 이제 골절에 대한 또 수술을 잘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선 골다공증에 대한 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골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알아보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되게 이제 다친 분들은 되게 크게 안 다친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아프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통증을 꼭 확인하고 그 부위 움직이는 정도 이런 거는 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네. 영상 진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고관절이라든지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게 불완전 골절이 돼서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더 어긋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반드시 재검사를 하고 또 더 이제 나아가서 뭐 CT라든지 MRI라든지 뭐 전신 골주사라는 이런 그 네. 검사를 해서 정밀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진단이 먼저 선행이 돼야겠네요. 네네. 이제 그럼 골다공증 골절이 있을 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까지 높아진다고 하는데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노인성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 되면 이제 네. 고관절 부위에서 제일 아까 사망률이 높다고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동을 잘 못하면은 이제 여기에 따른 뭐 욕창이 생긴다든지 또 활동을 못하니까 폐렴이라든지 요로 감염 이런 게 잘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인성 고관절 같은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은 수술을 가능한 빨리 할 것을 저희들이 권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한 번 생기면 다른 데도 골절이 잘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부위도 주의를 하고 검사도 하고 골다공증의 정도가 심한지 안 한지 반드시 이렇게 예방적으로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골절이 되면요.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기부스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아주 급만 살짝 가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기부스를 하든 반기부스를 해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어긋나서 활동에 문제가 되겠다 하면은 그냥 반드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꼭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골다공증과 노인성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골다공증 골절의 실제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손목을 이렇게 짚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손목 골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뭐 손목 골절이 됐을 때 이제 네. 지금 제가 먼저 이제 손목 골절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가 많이 되는 이런 이제 뭐 전자부 골절 이렇게 설명을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네. 이분도 이제 넘어지면서 다치셨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 사진은 수술 전에 다친 사진인데요. 네. 관절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거의 관절의 형체가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분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엑스레이뿐이 아니라 수술을 필요하면 CT도 찍어서 네. 정확한 수술을 위해서 검사도 하고 또 이제 오른쪽 사진 같이 뼈를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깝게 복원을 시켜서 수술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관절 내 골절이고 이분은 실제로 엑스레이 보는 것보다 골다공증이 아주 심해서 조금 전에 보였던 사진처럼 이제 금속판하고 나사로 고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더더구나 심한 경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럼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는 표가 안 나지만 개방성 골절이 돼가지고요. 이분은 특히나 이제 뭐 금속판 같은 그런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이제 상처 부위를 잘 치료하고 저와 같이 간단하게 고정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정이 어렵기 때문에 체외금속 고정이라고 하는 보조 장치를 이용을 하면 좀 더 골절도 치료가 잘 될 수 있고 또 기능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맞게 같은 네. 골절이라도 적절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같은 부위가 골절이 돼도 수술 방법은 달라질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가 엉덩방아를 찧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네네. 걷다가 미끄러지면 엉덩방아를 찧 때가 있는데 그때 고관절 골절을 겪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고관절 골절은 뭐 매번 나오는 그 얘기 중에 이제 사망률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네.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도 오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은 활동에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빨리 고정을 시켜서 환자가 앉거나 휠체어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왼쪽에 보시면은 저 골절이 되어 있는 네. 저 부위가 전자부 골절인데요. 저 부위를 지금은 이제 치료가 잘 될 수 여러 기구가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자기의 골절과 가장 잘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분도 뭐 절에 잘 고정을 해놓고 뭐 수술한 다음 날부터는 침상에다 앉아서 식사도 가능하고 네, 한 3, 4일 지나서는 휠체어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다만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딛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뭐 이 사례는 이제 고관절 골절 중에 경부골절이라는 것인데 네. 대퇴 경부골절은 이제 고관절이 움직이는 이제 관절의 이런 그 잘 움직일 수 있는 부위거든요. 근데 저 부위는 특징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은 네. 무혈성 괴사가 잘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위는 이제 상황을 잘 보시고 지금 사진은 이제 많이 어긋나 버려서 이분이 또 늦게 오고 하면 네. 무혈성 괴사가 왔기 때문에 인공관절 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봤던 사진은 가능하면 자기 뼈로 살리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조금 전 사진 나사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환자가 잘 협조가 되고 하면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나사 뭐 3개로 네. 튼튼하게 고정을 해서 이분도 뭐 수술하고는 그 다음 날부터 앉아서 생활하는 별 지장이 없이 뭐 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최대한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본인 뼈를 살리고 그렇지 않고 더 심각하다면 이제 인공관절을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수술법을 네, 쓰셔야 되군요. 네. 근데 이미 뼈가 약해진 경우에는 심하게 부딪히지 않아도 이제 뼈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럴 때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금이 가는 경우는 뭐 흔히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네. 뭐 척추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기침만 해도 네, 균열이 맞습니다. 가가지고 네. 등이 아프다고 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요법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은 좀 그거하고는 다른 예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뒤에 약물 치료하고 관련해서 생기는 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건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이분은 오른쪽 대퇴골 골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도 양쪽 허벅지가 좀 아프다. 뭐 심하게 아프진 않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뭐 걷다가 어디 살짝 모서리에 부딪힌 것 같은데 이 와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제 골절이 된 거예요. 사진을 보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살짝 부딪혔는데 이렇게 골절이 그렇죠. 예, 저 뼈는 원래 굉장히 단단한 뼈라서 웬만한 충격에도 잘 버티는 뼈죠. 우리 뭐 네. 제일 튼튼한 뼈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분을 잘 보면 반대측에도 지금 이 확대가 지금 안 돼서 그런데 반대측에도 그 피질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위에 아주 미세하게 균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 지나면 왼쪽도 어딘가에 모서리에 부딪히면 다시 골절이 생길 위험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은 먼저 오른쪽 이 부러진 대퇴 골절 부위 수술을 하고요.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뒤에 왼쪽에도 이제 예방적으로 골수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며칠부터는 전혀 왼쪽도 안 아프다고 하고 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골다공증과 노인성 골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2대 상담 전화 250에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 받고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2015년 10월 28일 날 네. 척추 대수술 했거든요. 했는데 하기 전에 골다공증이 심해갖고 네. 이래서 일주일 뒤에 수술을 했는데 골다공증 주사를 맞았어요, 병원에서. 맞고 수술하고 난 뒤 얼마 전에 내가 여기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네. 해보니까 골다공증이 아직까지 좀 심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처방해 주는데 약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2달째에. 네. 근데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그렇군요. 또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건지 상황이 내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아해. 네. 그래서 물어보려고요. 네. 아무래도 약을 복용하다 보면 이 약을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드시거든요. 같은 고민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66세. 네. 지금 이제 한참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 초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물론 약물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있고 주사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대개는 골 흡수 억제제라고 하는 제제인데, 뼈에서 이렇게 뼈가 생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흡수되는 것도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생성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골 흡수 억제제라는 거를 복용을 하게 돼, 한 번 복용하게 되면 적어도 7년 이상, 한 10년까지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중간중간에는 이게 잠시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오래 먹으면 뼈가 아주 딱딱해지는 뼈의 어떤 골 대사에 방해를 주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반드시 또 중간에 한번 끊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골다공증이 뭐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 어떤 약에는 뭐 반응을 잘하고 어떤 약에는 좀 덜한다든지 또 위치에 따라서 뭐 척추골절은 어느 약이 잘 듣고 고관절은 어느 약이 잘 듣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의를 잘 받으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반응이 안 되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그 골 형성을 促진하는 그런 약제도 있어요. 그래서 네. 골절 되신 분들은 뭐 이런 골 밀도도 높여주지만 또 골절의 그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가 최근에 많이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아마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되네요. 그래. 네. 예.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연결된 통화 한 통화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이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다리가 네. 걸으면 좀 들리고 있는데 아무튼 발가락이 시리고 있네요. 네. 네, 지금 예. 그거 말고 뭐 등이라든지 이런 쪽은 괜찮으신가요? 예, 어깨가 좀 많이 좀 아픈 편입니다. 지금요.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0입니다. 네. 뭐 지금 이제 60이시니까 이제는 퇴행성 변화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어깨 지금 말씀하신 데보다 다시 내려가자면 어깨도 이제 회전근개 질환이 많아요. 연세가 드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진단을 잘 받아보셔가지고 단순히 뭐 이게 송결견이다, 어깨에 잘 굳는 질환 있죠? 이제 그런 것인지 뭐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척추 같은 데는 그 척추증이라고 해서 연세 들면 또 퇴행성 변화도 오고요. 이 골다공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본인도 모르게 척추 골절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경통도 또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쩌면 허리에서 오는 신경통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발가락이 저리고 그런 증상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하나만 더 물어보시다. 네, 말씀하세요. 손가락 이거 많이 움직이는 장사를 했습니다. 네네. 이 손가락 부리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손가락도 제가 뭐 전에 분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은 자꾸 많이 쓰게 된 만큼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오게 돼요. 그래서 손가락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손가락 부분이나 이 발가락 부분도 이제 관련 해당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골다공증과 관련된 이런 골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통증이 있다 싶으면은 골다공증으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저희가 수술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경 전후의 골다공증, 그리고 그 이후의 골다공증이 좀 치료가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뭐 골다공증 치료에 이제 우선 위험인자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험인자는 이제 되게 폐경기 여성 그런 경우가 있겠고 저체중은 아닌지 또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돼 있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맞게 거기에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식이요법으로 이제 단백질, 칼슘 이런 양을 증가하도록 하고요. 또 네. 운동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근력을 어느 정도 키워야 뼈도 튼튼해집니다. 폐경제로는 이제 골다공증 약물에서는 대부분이 여성에서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아까 모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 이제 골 흡수를 좀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칼슘을 뼈로부터 나오는 걸 좀 억제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골다공증으로 빨리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이런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의 네. 이제 골다공증인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결국은 해요. 네.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골 감소증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치료를 하면 되고 골다공증 경우에는 요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라고 그래서 지금 거의 약물 처방에 한 90% 이상이 지금 되고 있는 약물인데 네. 이 부분이 아까 한 분하고 제가 이제 통화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부위에 본인의 문제가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네. 적절한 제재를 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전문의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제가 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골 흡수 억제제하고 골 형성 촉진제라고 이렇게 우선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골 흡수 억제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호르몬 제제, 또 호르몬하고 관련되어 있는 썸이라는 그 제제가 있는데 그런 제제도 있고 칼시토닌이라는 제제도 있고요. 골 형성 촉진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해서 그거는 많이 지금 흔하게 이렇게 처방되지는 않고 있지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골 형성과 골 흡수 억제를 같이 하는 스트론튬이라는 게 있는데 유럽에서는 사용이 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전반적으로 처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아마 심표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을 받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약물이 있는데요. 앞서도 이제 시청자분이 좀 질문을 주셨는데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좀 기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약물 치료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야 되나요? 사실 딱 정해진 기간은 네. 없고요. 근데 이제 본인의 뼈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오래 치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골밀도 검사를 측정을 하면서 그 측정돼 있는 게 심하면 좀 더 아무래도 좀 오래 기간이 걸릴 거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골 감소증 같으면 치료를 잘 해서 약물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걸 하면서 하면 네. 그렇게 오랜 기간은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물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제제를 쓰게 되면 한 7년 이상, 한 10년 가까이 일단은 꾸준히 써야 되지 않겠나. 그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제제를 오래 쓸 경우에는 골 강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서 한 5년 이런 사이에는 한번 중단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약제를 또 쓰시는 분은 치과 치료라든지 뼈 관련된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전문의에게 알리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7년에서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투약을 해도 좀 신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골 대사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별 문제는 없고요. 다만 네. 약 복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따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약 중에 아침에 이제 전에 먹으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은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네. 맞거나 3개월에 한 번 맞거나 1년에 한 번씩 맞는 이런 주사제가 있으니까 본인의 형편에 맞게 조절하면서 네. 치료 기간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다면 이제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또 해야 하는 노력이 골절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골절을 잊기 쉬운 좀 위험 요소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위험 요소라는 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병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겠는데
여성 호르몬 결핍이 됐다든지, 조기 폐경이 되는 분들한테도 아무래도 이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잘 생길 수가 있겠고요. 저체중인 경우에도 결국은 뼈에 골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골절에 위험하고, 이제 뭐 음주를 많이 하는 알코올 과도한 섭취한다든지, 네. 흡연도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잘 못 보는, 연세가 드시면서 시력이 약해지거나 하면 어디 부딪혀서 네, 낙상을 그렇죠. 입거나, 네. 그렇게 해서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을 많이 못 하시면은 운동도 부족되고 영양 결핍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뼈도 약해져서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그런 보충제 같은 걸 잘 복용을 하셔야 되겠죠. 네. 어떤 보충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칼슘 섭취를 이제 많이 권하고요. 네. 그다음에 칼슘의 어떤 대사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D가 이제 네. 우리 이제 의료 현장에서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햇볕을 잘 쬐어야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비타민이 이제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이제 칼슘 이런 복용을 더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양제 섭취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골다공증은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또 어떤 예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네. 네, 운동을 좀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네. 잘 하시고, 또 자기의 골다공증의 정도를 미리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이제 뼈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네.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예방은 아까 이제 뭐 집안에서의 어떤 이런 뭐 어떤 거실에 뭐 이런 가지 뭐 문제라든지 이런 거 뭐 가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양탄자를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걸려가지고 잘 넘어져요. 그러면서 골절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겨울 되면 이제 눈길이라든지 네. 뭐 결빙돼 있는 이런 뭐 살얼음돼 있는데 그럼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렇죠. 네. 그래서 외출할 때는 이제 가능하면 편안한 복장으로 외출하시는 게 좋고 신발도 좀 편안하고 특히 이제 걸을 때 네. 힘이 약하신 분들은 지팡이 같은 거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생활도 중요하고 또 예방을 위해서는 골밀도 검사를 좀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골밀도 검사는 이제 우리 의료보험 기준이 있는데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가 허용이 되고요. 네.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70세 이상이면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고요. 뭐 큰 비용 없이 이런 경우에는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기타 경우에 따라서 약제가 잘 안 듣는다 하면은 이제 그 생화학 지표라는 골밀도 외에 하는 검사를 추가로 하시면 좀 더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은 65세, 남성은 70세 이상은 보험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이제 칼슘이 많고 비타민 D 있는 제품을 네. 균형 있게 식사를 하시면 좋을 걸로 보이는데요. 보통 유제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이제 우유라든지 치즈, 뭐 이런 게 뭐 요구르트라든지 네. 이런 거에도 칼슘이 많이 되어 있는 거 있고, 콩 제품으로는 뭐 잘 많이 알려진 두부라든지 유부라든지 뭐 이런 거 있고, 뭐 낫또라고 해서 요새 네. 좀 많이 복용을 하는데 여기에도 이런 성분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해초류도 미역다시마 같은 해초류라든지 네. 고등어 뭐 이런 생선도 복용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좀 부족하면은 이제 네. 실제로 그렇게 복용을 해도 우리 식사량으로 채워지는 칼슘량이 좀 부족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르몬을 치료를 하시는 분은 그래도 좀 적게 먹어도 돼요. 칼슘 대사학과 네, 영향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는 한 400mg에서 600mg 이렇게 추천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좀 더 좀 위험한 군이라 하면 한 800mg, 뭐 경우에다 좀 더 많게 1000mg까지도 보고 처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고 햇볕도 많이 쬐시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종관 선생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온다고 그러죠. 근데 건강한 육체는 또 건강한 뼈가 있어야, 뼈대가 튼튼해야 우리 육체를 잘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식사도 균형 있게 하시고 또 몸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적절한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잘 선택해서 하시고 또 골절이 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위험한 요인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시면 건강한 노후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시 건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식중독 환자의 3명 중 1명은 4월에서 6월 사이, 그러니까 요즘 같은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데다 야외 나들이가 늘지만 음식 관리는 소홀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야외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남기지 않을 만큼만 준비를 하고 또 햇볕이 닿는 곳에 장시간 방치하는 건 피해야겠죠. 또 외출 후에는 비누로 꼼꼼히 손을 닦으시고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습관도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